자, 2월의 마지막 날. 내일은 김인년 3월, 김인년 아니, 내일은 3월 1일이죠. 혹시 제후 3.1절이 몇 년도에 3.1운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몇 년도죠? 1910년? 19년? 19년? 1919년. 그때가 김인년인가봐. 노래를 내가 알고 있어. 어렸을 때 그 3.1절 노래를 외워야지만 음악 시간에 통과되는 게 있었어요. 우리 애국가 외우는 것처럼 노래가 되게 좀 차분해. 김인년 3월 1일 노래가 떨어져. 가사가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 독립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삼천만이 하나로 이날은 우리의 의여 생명이여 겨운. 이거 와,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외우라고 하는 시절. 3.1절들 처음 들어봤죠. 이게 내일 혹시 심심하신 분 그 오전 10시에 텔레비전 딱 키면 3.1절 그거 하거든요. 뭐 광복절 행사해 이런 거. 그러면 이제 단체로 부르는 노래만 들으면은 아, 이게 3.1절 노래구나 아실 겁니다. 3.1절. 네, 그때 3.1절. 아싸! 우리 강아지들 학교 간다. 난 너희들 학교 가면 좋더라. 왜냐면 너희들 학교 가면은 이제 나는 조금 여유롭거든요. 학원 선생님들은 방학 때 되게 힘들고 학기 중에 조금 여유로워서.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평면좌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평면좌표 평면, 좌표, 앞뒤 좌표평면이죠. 좌표평면에서 점이 있어, 점. 근데 한 점을 가지고 쓰는 문제 내기가 너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점을 주고 두 점 사이의 거리, 이제 선분을 구하는 걸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분점, 외분점도 공부했었죠. 내분점 공부했었는데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248페이지죠. 248페이지 발전 예제. 그래요. 요 예제 문제 보면 필수 예제가 있고 발전 예제가 있는데 발전 예제가 좀 더 중요했었죠. 그쵸? 발전 예제가 이거 나중에 혼자서도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실 수도 있는데 복습할 때도 아, 발전 예제 문제들은 좀 제대로 좀 공부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좀 좋을 겁니다. 자, 한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두 정점 어서오세요. 두 정점 A 콤마 3 B 마이너스 1,6을 이은 선분 AB 연장선 위의 점 C에 대하여 선분 AB의 연장선 문제 읽어보시면 선분 AB의 연장선이래. 연장선. 요 표현이 좀 재밌는 표현인데요. 점 A가 있고 점 B가 있어요. 그럼 선분 AB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선분 AB의 연장선이라고 하면 여기 B 쪽이다가 여기가 연장선 부분. 이해하셨죠? 선분 AB 말고 반직선, 직선 그었을 때 나머지 영역. 여기 위에 점 C가 있는데 어떻게 점 C가 위치해 있니? 선분 AB는 3BC가 될 때 이 표현은 재밌는 표현이죠. 재미없다고요? 아니, 재밌어. 선분 AB는 3 곱하기 BC. 이게 무슨 말이야? BC가 만약에 5라면 AB는 15라는 소리잖아요. AB가 BC 길이의 몇 배가 되겠다? 3배가 되겠다. 안 재밌나요? 재밌죠? 이거를 다시 이렇게 바꿔볼게요. 비례식으로. 이거 처음 이거 등장하는 게 우리 강아지들은 이 초6 때 처음 듣는 초6 과정에서 비례식을 배워요. 비례식. 그러니까 비를 배우고 비례식을 배워가지고 이제 비례식을 이런 거 배우거든. 이런 거 가대 나는 3대 5 이런 거 배워요. 가대 나는 3대 5 해가지고 이제 비례식 배운 다음에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그래서 이제 하 곱하기 5는 나 곱하기 3을 배우거든요. 애들이 위에 얘를
기억, 얘를 니은이라고 하면 기억에서 니은으로 바꾸는 건 끝장나게 잘하거든 애들이. 너무 잘해. 비례식이니까.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잘하는데 니은을 보고 기억으로 바꾸라고 하면요. 응? 하고 중학교 니은을 보고 기억으로 바꾸라면요. 애들이 한번 잠깐 갸우뚱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 곱하기 5는 나 곱하기 3을 보고 이거 없던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가의 나는 몇 대 몇이니 하면 가에 5가 곱해져 있고 나에 3이 곱해져 있으니까 왠지 순간적으로 충동이 가 대 나는 5대 3인가? 하는 충동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지. 가 대 나는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 3대 5가 되는 거죠. 당연하죠? 얘를 보고 다시 한 번 더 얘를 지울게. 싹 보고 연습. 가 곱하기 5는 나 곱하기 3을 보고 가 대 나는 몇 대 몇? 3대 5 대 3? 3대 5가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내항의 곱이 우변, 외항의 곱이 좌변이니까. 맞죠? 요거 연습 좀 합시다. 얘도. 그러면 이제 A, B는 3 곱하기 BC인데 우리 곱하기 1이라고 생략된 1이 적으면 1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AB 대 BC는 선분 AB 대 선분 BC는 1대 3, 3대 1. 그렇지. 3대 1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여기서 순간적으로 보고 BC의 3배예요. 라고 BC의 AB는 3배예요. 라고 하셔도 되고 비례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AB가 있었다요. AB가 대충 어떻게 이렇게 있다 해봅시다. AB가 여기 A 있고 여기 B 있다 해봅시다. A의 좌표가 2,3이고요. B의 좌표가 마이너스 1,6입니다.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선분 AB를 몇 등분 했을 때? 3등분 했을 때 선분 AB를 3등분 했을 때 BC는 몇 등분이다? 1등분이다. 하나. 그럼 BC가 하나니까 B에서부터 요 길이만큼 하나만큼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AB의 연장선이라고 했으니까 요 선분 AB 내부에 있는 얘는 아니고 그죠? 3대 1 할 수도 있는 거잖아. 3대 1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쪽에 1이 되겠다. 너가 C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C의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C의 좌표를 A, B라고 한다면 그러면 선분 AB로부터 점 C는 3 더하기 1은 4동글 되겠네요. 4대 1로 A로부터는 4동글, B로부터는 1동글이 되는 외분점의 좌표가 되겠네요. 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A부터 구할까요? A는 외분점입니다. 선분 AB, A로부터는 4칸, B로부터는 1칸 가는 외분점의 좌표니까 4 빼기 1분의 크로스! 4는 A로부터 출발한 점이다요. 바로 이 4동글은 B의 X좌표로 곱해주고 1동글은 A의 X좌표로 곱해줄게요. 그래서 4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빼기 1 곱하기 2 해서 3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가 되고 같은 방법으로 점 C의 Y좌표 B도 구해주면 n-n분의 ms2 빼기 ns1 즉 4 빼기 1분의 크로스 4 곱하기 Y좌표 4, 6에 24 우리 Y좌표 구하는 거죠. 빼기 그 다음 1 곱하기 3 그래서 3분의 21이니까 7 그래서 C의 좌표는 마이너스 2,7 되겠다. 오케이 이렇게 요 비례식 요 조건을 보고 선분 AB는 3 곱하기 BC예요를 보고 AB 대 BC는 3대 1 AB 대 BC는 3대 1 고로 요 점 C는 A로부터는 4동글 B로부터는 1동글 해서 4대 1의 외분점이다 라고 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도 내분점으로 풀어요. 내분점 3대 1의 내분점 B로도 풀어도 되는데 일단은 외분점만 보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1번 가볼까요? 평행사변형 ABCD에서 세 꼭지점이 A, B, C 다음과 같을 때 꼭지점
C점 D의 좌표를 구하라. 우리 2학년 2학기에서 평행사변 삼각형의 성질에서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배웠죠. 평행사변형이란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삼각형이 이게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고, 평행사변형의 성질 해가지고 평행사변형 성질 해가지고 뭐뭐 있었어요.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어쩐다? 같다. 10cm, 10cm, 8cm, 8cm 뭐 이런 식으로. 또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얘가 100도, 얘도 100도, 얘가 80도, 얘도 80도.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이웃하는 두 각이 몇 도가 되니까 180도가 되고, 이때 평행한다 조건에서 이웃하는 두 각의 합을 동측 내각이라고 해서 동측 내각의 합은 180도다 라고 중1 중2과정에서 한 적이 있었죠. 동측 내각. 그 다음 또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을 그었을 때 두 대각선이 서로를 몇 등분한다? 2등분한다. 두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한다. 기호를 붙이면 OA와 OC가 같고 OB와 OD가 같으면 이 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이다? 평행사변형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오케이? 평행사변형의 성질입니다. 평행사변형의 성질 이렇게 기억해 주면 돼요. 4학년 때도 한 것 같은데. 자, 요거입니다. 요거. 자, 요거 가지고 좀 놀아보자. 이거. 좀 크게 그려줄게. A의 좌표 0,6, B의 좌표 6,-2, C의 좌표 7,5가 되고 D의 좌표 세모 콤마 네모라고 해주지. 자, 그랬을 때 이 D의 좌표를 구하는 건데요. 이 어떻게 할 거냐면 평행사변의 성질에서 두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한다를 써먹을 거예요. 이 점을 O라고 하면 OA와 OC가 같고, 다시 말해서 점 O는 선분 AC의 중점이 돼야 된다는 소리겠죠? 중점이 되고, 또 선분 OB와 OD가 같으므로 점 O는 선분 BD의 중점이라고 말해도 괜찮겠네요? 그렇지. 중점이지, 중점. 중점 아시죠? 지금 두 선분의 한 가운데 있는 점, 미들 포인트, 중점 1대1로 나누는 점. 따라서 그렇다면 이 점 O는 선분 AC의 중점이 되는 거니까, 그럼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해? 중점의 좌표는 X좌표 더해서 2로 나누고 Y좌표 더해서 1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쵸? 선분 AC의 중점 O는 O의 좌표는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2분의 둘이 더해 0 더하기 7 해서 1로 나눠 7, 2분의 Y좌표도 둘이 더해서 1로 나눠 그럼 11 되겠네. 얘가 되는 거고. 한편 점 O는 선분 BD의 중점도 된다요. BD의 중점 되니까 따라서 둘이 더해서 1로 나눠 2분의 6 더하기 세모, Y좌표도 둘이 더해서 1로 나눠 마이너스 2 더하기 네모 나누기 이렇게 되는데, 얘도 점 O의 좌표고 얘도 점 O의 좌표니까 둘이 뭐 해야 돼? 같아야 되겠지.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X좌표끼리 서로 같아야 되는 건데 어차피 분모이니까 없어지고 결국 세모는 얼마가 되는 거면 6 더하기 세모가 얼마가 되겠다? 7이 되겠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점은 이 성분의 중점이니까 둘이 더해서 1로 동그라미 0하고 7하고 둘이 더해서 1로 나누나 6하고 세모하고 더해서 1로 나누나 똑같은 점의 X좌표를 의미하는 거니까 결국에 둘이 더한 값이 어쩐다? 같다. 이해가셨죠? 둘이 더한 값 0 더하기 7, 6 더하기 세모가 서로 같다라는 거고, Y좌표도 마찬가지죠. Y좌표 6하고 5하고 더해서 1로 나누나 마이너스 2하고 네모하고 둘이 더해서 1로 나누나 이 점 5의 Y좌표를 말하는 거니까 2분의 11이 2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네모가 같아서 따라서 네모
마이너스 2 더하기 네모가 11이니까 네모는 13이 되겠다. 고로 얘는 13. 세모는 얼마였죠? 1. 1,13이 뒤에 좌표가 되겠습니다. 어깨 좀 졸라드릴까요? 괜찮아요? 이해하셨어요? 평행선의 성질. 네. 필수지 12분 보겠습니다. 어디 한번 물어봐야지. 역시 중2 때. 삼각형의 성질도 중2 과정이었고요. 얘도 중2 과정인데 중2 때 삼각형 ABC가 있어요. 이때 각의 이등분선을 그었대요. 각 A에서 각의 이등분선을 그었어.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습니다. 그때 공식이 있죠. 되게 유명한 공식. 엄청나게 강조할 텐데. 어떤 공식입니까? 삼각형 ABC에서 한 내각의 이등분선을 그어 그 대각선 그 선이 마주보는 병을 만났을 때 점은 기억나요? 안 나요? 이거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아래 대 오른쪽 아래다. 이 공식입니다. AB 대 AC는 BD 대 CD다. 이거 되게 중요한 공식이어서 정말 심심하면 나오거든요. 고등학교에서. 한편 우리 각의 이등분선 하니까 삼각형 오심 중에 무슨 심이 생각납니까? 그렇죠. 내심이죠. 오빠는 내가 물어볼 답이 툭툭 나와서 너무 기특해. 멋있어. 내심입니다. 각의 이등분선 내심이 돼서 내심하고도 얘는 연결된 문제도 자주 존재하긴 하는데 중2 과정에서는 일단 여기서 하나만 증명하기 증명도 쉬워. 증명 오랜만에 우리가 증명 한번 해줄게. 왜 선분 A 저기서 나오는 공식 뭐라고요? AB 대 AC는 왼쪽 대 오른쪽은 같다. BD 대 CD와 같다인데 왜 이런 공식이 나왔느냐? 증명을 하겠습니다. 선분 AD 연장선을 긋고 선분 AB와 평행하도록 점 C에서 평행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E라고 하면 삼각형 요 ABD와 요 삼각형은 서로 닮음입니다. 삼각형 ABD와 닮음이다. 누가? 삼각형 ECD가 닮음이다. 무슨 닮음이니? 일단 막꼭지각이 서로 같고요. 평행함으로 억각의 크기로 서로 같습니다. 억각의 크기. 물론 이쪽 봐도 되겠죠. 따라서 AA 닮음이 된다요. AA 닮음이므로 그럼 닮았으니까 대응변의 길이가 서로 뭐 해야 됩니까? 같아야 되겠죠. 선분 AB의 대응변 첫째 둘째니까 EC가 되죠. AB의 대응변 EC가 되고요. BD의 대응변은 CD가 되겠네요. 따라서 AB 대 EC는 첫째 둘째는 같다. 둘째 셋째와 BD 대 CD와 같다가 되고 한편 삼각형 CAE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글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두 밑가지가 같아서 이등변 삼각형이 되므로 EC는 AC와도 같은 거구나. 그래서 EC 대신에 AC를 쓰면 이렇게 공식이 나오겠다 이거야. 따라서 삼각형에서 각의 이등분선을 그었어. 그러면 AB 대 AC는 BD 대 C다. 몇 번 그림 그려보시면 되게 쉬워요. 삼각형이 있는데 각의 이등분선을 그었대. 그러면은 얘는 이제 공식이 어떻게 돼요? BC 대 BA는 CD 대 AD다. 뭐 이렇게 가겠지. 그죠? 이쪽 대 이쪽은 이쪽 대 이쪽이다.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아래 대 오른쪽 아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빠밤. 자 그러면 이제 알았어.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림을 그려줬어. 어머 친절해라. 또 그림 안 그려도 되는데 그림이 그려져 있네. 어머 친절해라. 나도 그려야지. 자 삼각형 ABC가 있고
A의 좌표는 1,5, B의 좌표는 마4,마7, C의 좌표는 5,2가 되고 각의 이등분선을 그었어요. 만나는 교점이 D예요. 그때 점 D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나는 점 D의 좌표를 구하. 우리의 목적은 점 D의 좌표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얘를 어떤 방법으로 구할 거냐? 일단 선분 AB와 이 길이를 재고 선분 AC의 길이의 값을 구한 후 이 두 변의 길이의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B가 바로 선분 BD 대 CD의 B와 동일하기 때문에 내분점으로 점 D의 좌표를 구하겠다 이거야. 오케이. 그럼 AB부터 구합시다. 선분 AB 구하기 쉽죠? 길이 선분 AB는 X값의 차의 제곱, X좌표의 차의 제곱 1 빼기 1 빼기 4니까 25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 5 빼기 빼기 7 12의 제곱 144에다가 루트 씌워주면 되죠? 맞죠? 선분 AB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아시죠? X좌표의 차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 루트 씌우자. 그랬더니 루트 169인데? 그럼 제곱수잖아 이거. 다 알고 있죠? 13. 무리수 아니네. 땡큐 유리수. 오, 출제자가 센스가 좋은데요. 3분 A씨도 구해봅시다. 3분 A씨는 X좌표의 차의 제곱 5 빼기 1의 제곱 16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 5 빼기 3의 제곱 9에 루트 씌워주면 되니까 루트 25. 뭐야? 얘 센스가 있네. 5가 되네 5. 아, 일부러 이렇게 줬나봐. 유리수를 줬어. 아주 좋아. 그렇다면 성분 BD 대 성분 CD도 길이 이 두 변의 길이의 비를 구하라고 한다면 13cm는 아니겠지. 이게 13이니까 더 짧겠지. 하지만 이 두 성분의 길이의 비는 누가 뭐라 해도 13 대 5라고 하는 비를 갖겠다 이거야. 이해가셨죠? 따라서 점 D의 X좌표는 선분 BC의 내분점이니까 13 대 5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서 점 D의 X좌표는 M 더하기 N분의 13 더하기 5분의 크로스 13 곱하기 먼저 5 더하기 5 곱하기 먼저 얘가 바로 D의 X좌표가 되겠다. 따라서 18분의 5, 3, 15, 65, 마이너스 20 18분의 얼마? 45 9, 28, 9, 5, 45 2분의 5가 되네요. 2분의 5 콤마 Y좌표도 구해야겠지. 13 더하기 5분의 크로스 13 곱하기 먼저 13 곱하기 2 더하기 5 곱하기 마칠 따라서 18분의 13 곱하기 2 26 마이너스 35 그럼 18분의 마이너스 9인가요? 마이너스 2분의 1 되네요. 마이너스 2분의 1 점 D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의 각이등분선의 공식을 중학교 때 배웠던 걸 이용해서 AB 대 AC는 BD 대 CD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짱 중요해요. 짱 중요해. 하나 더 있었지. 그 밑에 교재도 나와 있지만 이것도 기억 생각나시나요? 요거. 이거 좀 지우고. 지금 한 거는 내각 이등분선일 때고 외각 이등분선도 있었잖아. 삼각형 H가 이렇게 있는데 요 각 A의 연장선을 그어. 그래서 외각 이등분선, 외각. 요 외각을 이등분했대. 외각을 이등분하고 선분 BC 연장선을 그어. 만나는 교점을 D라고 했어요. 이때 공식이 있잖아. 어떤 공식입니까? AB 대 AC는 BD 대 CD다. 여기 똑같이 A로부터 출발합니다. A로부터 출발해서 B 점선으로 갔죠. A에서 C 실선으로 갔습니다.
그럼 그 점선 도착한 점에서 D까지의 길이와 C에서 D까지의 길이가 어쩐다? 같다. 여기까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건데 고등학교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중3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심심치 않게 등장 도형 파트가 나오면 항상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영역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무게중심 가겠습니다. 우리는 중2 또 중2네. 와, 중2 때 진짜 좋은 공부 많이 했죠. 맞아요. 중2 수학이 이제 본격적인 이제 수학에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모든 영역을 다 골고루 다룬다고 해야 되나? 중2 수학이 방정식, 뭐 부등식 1학기 때는 연립방정식 특히. 근데 1차 함수 다 등장하고. 그 다음에 2학기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경우의 수. 좋아했잖아. 확률과 막 이런 거 좋아했잖아. 안 좋아했나? 그다음에 이제 삼각형의 성질, 사각형의 성질. 근데 웬걸 삼각형의 성질인데 원이 등장해. 원이 뭐 외접원, 뭐 내접원 막 등장하고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것도 하나 더 배우고 되고. 그다음에 진짜 뜨거운 단어 있잖아. 도형의 닮음. 진짜 끝장이죠. 여기는 무궁무진하게 문제를 정말 최상급 문제를 낼 수 있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이 도형의 닮음은. 정말 선 하나를 보조선 하나를 그거나 두 개를 그어서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요. 도형의 닮음 파트에서 또 등장한 무게중심입니다.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란 다들 어떻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이죠. 세 중선의 교점. 뭐 6글자밖에 안 되니까 외우기 쉽죠. 한편 중선 아까도 했지만 중선은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이 있을 때 한 변의 중점을 잡고 그 중점과 그 변에 마주보는 각의 꼭지점하고 이은 선분, 이 선분을 중선이라고 합니다. 수직이등분선하고 완전 차원이 달라요. 수직이등분선은 얘를 90도로 쏘는 거고 얘는 중선을 마주보게끔 BC의 중점을 잡고 수직으로 쏘는 건 그건 아니라고. 이 선분 BC의 마주보는 점하고 이 점을 이은 성분, 얘를 중선이라고 해요. 중선. 사실 무게중심을 찾아라 라고 하면 세 중선을 다 찾을 필요 없이 중선 두 개만 그것도 사실은 요 만나는 교점이 지금 무게중심이긴 합니다. 근데 출발 삼각형이라는 그 단어, 3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서 두 중선의 교점이라고 하지 않고 세 중선의 교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중선의 교점. 그래서 이쁘잖아. 수학 이쁜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뭐 D, 이 점을 E, 이 점을 F. 그래서 이제 요 만나는 교점을 무게중심, 그래비티, 뭐 중력 이런 느낌인데 이거 어렸을 중2 때 다 시험해봤죠? 안 해봤구나. 이거 삼각형 자 없나 자? 자 있어. 삼각형이죠? 이거 희석 안 해봤어? 그래가지고 요 길이를 재봐. 여기가 15. 15에다가 12.4를 더해. 아니 모르겠다. 접어서 짝짝. 대충. 이쪽 좀 짧은 편으로 할까? 긴 자 있으면 좋은데. 아무튼 대충 하면 안 되는데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15 4.4 그럼 15
15, 4, 19.4. 19.4의 절반이니까 얼마야? 29, 18, 9.7? 9.7. 9.7. 이 정도? 9.7. 아, 짧다. 이거 아무튼 대충 한번 대충 해보면 내 손이 컴퍼스야. 내 칼이야, 칼. 내 손이 진짜. 만약에 이렇게 중선을 그리고 또 짧게 정선 작은 선을 그릴까? 중점 잡고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렸어. 그럼 무게중심 생기겠지? 이거 무게중심 손 딱 갖다 대잖아? 그러면 이거 딱 이거 딱 하면 딱 쓴다? 이렇게? 이게 무게중심이에요. 무게중심. 남자애들 여자친구들도 남자들 단전시키면 그렇다.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큰 자로. 네, 고맙습니다. 우리 남자친구들 이런 거 있으면 직사각형 자꾸 맨날 이거 하잖아. 이거 하는 애들 못 봤니? 할 줄 알아요? 한 연습해볼래요? 이거 잘하시는 분 진영이 잘하나요? 이거 잘하잖아. 이거 돌리기. 무게중심 잡고 하는 거다. 무게중심 잡고 이렇게. 그 무게중심 잡고 이렇게 오랫동안 봅니다. 무게중심. 기존 아저씨 있던데? 뭐 의자 탁자 막 무게중심 잡고 올리는 아저씨 있던데?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아저씨 본 적 있죠? 대박이잖아요. 그 아저씨? 막 바카스병 올리고 막 의자 올리고 막 하면서 와 대박이던데? 깜짝이야. 무게중심 중력으로 떨어진 거잖아 지금. 이런 거 만유인력 사과 깨졌어? 네, 깨졌어요? 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무게중심. 그래서 무게중심은 중선을 꼭지점에서부터 몇 대 몇? 2대 1로 나눈다 라고 하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다 아시죠? 다 아시고. 자, 이걸 가지고 좌표평면이 이 삼각형이 좌표평면에 이동했을 때 이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데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평면 위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A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고 꼭지점 B의 좌표를 x2, y2라고 하고 C의 좌표를 x3, y3라고 했을 때 선분 BC의 중점을 잡고 M이라 하겠습니다. 처음 M에서 선분 AM을 이었어. 우리는 얘를 중선이라고 부르지. 중선. 이 중선을 3등분했대요. 그래서 꼭지점으로부터 2대1이 되는 우리는 이 점을 바로 무게중심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무게중심은 중선을 꼭지점으로부터 2대1로 나눈다. 자, 이 원리를 이용해서 점 G의 좌표를 구할 건데 일단 점 M의 좌표부터 구해 봅시다. 점 M은 선분 BC의 중점이므로 점 M의 좌표는 둘이 더해서 X좌표부터 구한다면 점 B의 X좌표와 점 C의 X좌표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고 같은 방법으로 Y좌표 또한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겠죠? 됐지요? 여기까지는 무난하고 자 이제 마지막 G 구할 건데 보세요. 점 G는 선분 MA라 할게. MA가 있으면 MA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 내분점 공식을 이용해서 점 G의 좌표를 만들어 봅시다. 점 G의 X좌표는 M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크로스 1 곱하기 먼저 1동글 곱하기 1 곱하기 x1 더하기 2 곱하기 m의 x좌표 2 곱하기 2분의 x2 더하기 x3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약분되니까 어머? 그 뭐야?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되는군요. 분모는 얼마고요? 1 더하기니까 3이 되겠죠. 아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무게중심의 x좌표가 되네요. 요거 3개 다 더해서 세 꼭지점의 x좌표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평균값이네요. 뭔가 어울리지 않니?
이제 무게중심이니까 어울리잖아. 무게중심 딱 가지고 왠지 이 세 꼭지점의 평균 좌표 딱 그래서 딱 굴지 마. 딱 되죠? 오케이. 선물. 자, y좌표도 똑같지. y좌표도 1 더하기 2분의 크로스 1 곱하기 원쪽 2 곱하기 원쪽 크로스로 곱해버리면 1 곱하기 y1은 y1 더하기 2 곱하기 2니까 분모 약분돼서 아 너도 y2 더하기 y3가 되겠구나. 1 더하기 2는 3이 되고 그래서 얘가 바로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됩니다. 되게 쉽죠? 그래서 평균값이라서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필수 이제 13번 볼게요. 삼각형 ABC에서 두 꼭지점이 A, B이고 무게중심의 좌표가 5,5일 때 꼭지점 C의 좌표를 구하시오. 오케이. 자, 삼각형 ABC가 있어. A, B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A의 좌표는 1,5예요. B의 좌표는 6,1이에요. C의 좌표는 몰라요. A, B라고 할까? 이때 무게중심의 좌표가 G가 5,5랍니다. 그럼 방금 배운 거 써먹어야죠. 뭡니까? 먼저 무게중심의 좌표는 세 꼭지점의 x좌표들을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 값이더라. 그래서 1 더하기 6 더하기 a를 3으로 나눈 값이 5가 돼서 곱하면 15가 되고 따라서 a는 7 더하기 a가 15니까 a는 8 됩니까? 안 어렵죠? 그 다음 y좌표끼리 다 더해서 5 더하기 1 더하기 b를 역시 3으로 나눈 값이 똑같은 y값 5가 되겠네요. 곱하면 15가 되니까 6 더하기 b는 15, b는 9 되겠네. 따라서 점 C의 좌표는 8,9예요 라고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너무 쉬워서 눈물 나죠? 그래요. 14번. 그래서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라 라고 말하면은 너무 쉽잖아. 그래서 살짝 바꿀 겁니다. 발전 예제 14번. 얘 별칩시다. 절대는 무게중심 구하라고 안 할 겁니다. 발전 예제 14번. 하나 칩시다. 말을 살짝 바꿀 거예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와 이 삼각형 내부의 임의의 점 P에 대하여 삼각형이 이렇게 있대요. 여기다 적어버렸네. A의 좌표가 마이너스 2,7, B의 좌표가 6,-1, C의 좌표가 8,3이고요. 이 삼각형 내부에 임의의 점 P가 막 움직이고 있나 봐. 대충 이 정도 있다 해볼까? 대충 어딘가에 P가 있대. 어딘가에 P가 있는데 이때 이 점 P에 대하여 성분 AP의 제곱 더하기 성분 BP의 제곱 더하기 성분 CP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1번 성분 AP의 제곱 더하기 성분 BP의 제곱 더하기 성분 CP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고 그때 점 P의 좌표는 하고 물어봤어. 최소값을 구하고 그때 점 P의 좌표는 그때 바로 그 순간 P의 좌표는 자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좌표 평면에 놓여있는 수는 우리 다 아시겠지만 실수죠. 대소관계가 분명한 수는 실수죠. 허수는 대소관계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좌표 평면에 있는 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 P의 좌표를 내가 x, y라고 해볼게. 그럼 좌표 평면에 있기 때문에 x, y는 말하지 않아도 실수다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자 그럼 AP의 제곱 갑시다. 그럼 요거 먼저 계산해 볼게요. 얘는 AP의 제곱, 즉 P의 제곱 되겠지? x 더하기 2의 제곱 y 플러스 y 빼기 7의 제곱이 되고, 더하기 BP의 제곱은 PB의 제곱은 x 빼기 차의 제곱 x 마이너스 6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차의 제곱 y 더하기 1의 제곱 되겠다. 그 다음 CP의 제곱, 즉 PC의 제곱은 x 마이너스 8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 완전 제곱식 6개나 전개해야 돼요. 귀찮지만 해봐야지 뭐. 전개하면 이 전개하니까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얘 전개하니까 미수준칙과 전개한 애들은 y의 제곱 빼기 14y 더하기 49. 그 다음 세 번째 전개합시다. 밑에 적을게요.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더하기 x 빼기 8의 제곱 x제곱 마이너스 8이 16x 더하기 64. 이 전개하니까 y의 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가 되겠네요. 고. 그래서 동일하게 계산합시다. x제곱 3x제곱 4x 마이너스 12x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4x인가요? 그 다음 y제곱 계산하면 3y의 제곱 마이너스 14y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8y 되겠군요. 상수항 좀 보세요. 상수항 50 40 90인가? 90에다가 이렇게 하면 73? 그러면은 얼마니? 163? 이 정리가 됐습니다. 상수 계산했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목적은 이 2차식이죠. 어떻게 보면 2차식이죠. x에 2차식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다요. 최소값. 그러면 2차식의 최소값 구하는 걸 우리가 처음 하느냐? 아니야. 여러 번 했었어. 어떻게 했냐? 얘를 표준형으로 바꿨다요. 실수는 제곱해서 음수가 되지 않는다. 바꿔서 말하면 실수는 제곱하면 0 이상이야. 즉 실수 제곱의 최소값은 항상 0이었지. 요거를 이용하자 이거죠. 자, 그래서 요 두 개의 항을 3으로 묶을게. 얘네들도 3으로 묶을게요.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상수 1로 나누면 마사 제곱하면 16을 더해주고 빼주고 1로 나누면 마삼 제곱하면 9를 더해주고 빼주고 따라서 요 세 개가 모여서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우리가 좀 자 x 빼기 4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 마이너스 16 나오면서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9 3 곱하면서 마이너스 27. 그럼 이제 계산해보자. 마이 106 빼면은 일단은 얼마니? 5가 되나? 5 빼기 4는 1이 되고 115 빼기 17이니까 얼마니? 8 되고 88 되나요? 88? 맞아요? 네, 고마워요. 자, 그러면은 이 식의 최소값이니까 자, 집중. 마지막 다 했습니다. 우리는 요 식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 근데 88이라고 하는 수는 고정 불변의 수죠? 얘는 딱 이 수로 고정돼 있습니다. 88로. 만약에 최소가 된다면 요 변수 x와 변수 y가 있는 x하고 y가 있는 쪽 여기서 최소가 될 때 이 전체가 최소가 되겠죠. 근데 이 x가 가로 안에 갇혀져 있는 가로의 제곱입니다. 가로의 제곱의 최소값은 가로 안이 얼마가 될 때인가? 0. 0. 그렇지. 0. 한 번 더. 0. 실수의 제곱의 최소값은 그 실수가 얼마가 될 때야? 0 될 때가 최소가 되는 거야. 0 말고는 최소가 안 돼.
선생님 마삼이요. 에이 제곱하면 9라는 양수되는걸. 제곱의 실수 제곱의 최소값은 항상 얼마더라? 0이더라 0. 즉 얘가 0 되고 얘가 0 될 때 이 전체가 최소가 되겠다. 그래서 x가 4, y가 3일 때 최소값 88을 갖는다. 그래서 최소값은 88이 되고 그때 점 P의 좌표는 4,3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렇다면 2번은 뭡니까? 2번은 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봐야지. 무게중심의 좌표. 무게중심은 평균값이지. x좌표 3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돼. 이거 다 더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2 더하기 6은 4. 4 더하기 8은 12. 12 나누기 3은 4. y좌표 다 더해볼까? 7 더하기 마이너스 6. 6 더하기 3은 9. 9 나누기 3은 3. 그래서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4,3이 되는구나 라고 봤더니 어머 너네 얘지? 똑같은 거구나. 맞아요. 삼각형 내부에 이미 한 점을 잡고 그 점에서 각 꼭지점까지 이은 선분의 길이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이 존재할 때 그때 그 내부에 있는 한 점은 바로 무게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무게중심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오지 않고 방금 요 1번 질문처럼 던져줄 거예요. AP의 삼각형 ABC가 있는데요. 거기 내부에 임의의 점 P가 있어요. 그 점 P에서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이 최소가 될 때 그 점의 좌표만 구해볼래? 라고 문제 나올 거라고. 좌표만 구해볼래? 하고 최소값 말고. 최소값 구하라고 하면 뭐 이런 방법을 쓰면 다 계산했는데 좌표만 구하라고 한다면 그 좌표는 바로 삼각형 ABC의 무슨 심이다? 무게중심이다. 무게중심이다. 알겠죠? 그래서 그 박스 안에 이거 있는 박스 안에 한번 읽어볼까요? 교과서는 뭐라고 되어 있나? 똑같은 말 하고 있죠? 키포인트 보시면 삼각형 ABC와 이 삼각형 오빠 읽어보세요. 삼각형 ABC와 이 삼각형 내부 임의의 점 P에 대하여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 더하기 CP 제곱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입니다. 네, 오케이. 여기까지. 자, 10분 쉴 테니까 5분만 쉬시고 딱 5분 동안에 지금 복습 좀 하시고 258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학교 때 한 거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고 혹시 기억 안 나시는 거 질문하시면은 질문 받고 없으면은 바로 고등학교 주제반에 넘어가겠습니다. 10분 뒤에. 아셨죠? 오케이.